여러분, 옷장 새로 채울 때 혹시 투자 포트폴리오도 같이 채워야 할 신호일 수 있다는 생각 해보셨나요? KB증권에서 나온 아주 흥미로운 리포트가 바로 그렇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오늘 이 한국 의류 산업에 숨겨진 기회가 뭔지 같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리포트 한마디로 지금이 바로 의류 주식에 투자할 적이라고 아주 단호하게 말하고 있어요. 좀 대담한 주장이죠. 과연 어떤 근거로 이렇게 자신감을 보이는지 지금부터 그 핵심을 하나씩 아주 쉽게 짚어드릴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이렇습니다. 먼저 리포트의 결론부터 딱 알려드리고요. 왜 그런 결론이 나왔는지, 산업의 큰 변화들을 짚어볼 겁니다. 그리고 제조사와 브랜드 중에 어디가 더 나은지 비교해보고, 그래서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 마지막으로 최종 요약까지 깔끔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제일 중요한 것부터 확인하죠. KB증권이 내린 최종 결론은 과연 뭘까요? 결론이 아주 명확하면서도 이게 또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의류산업 전망 좋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화려한 브랜드 회사 말고요. 그 뒤에서 묵묵히 옷을 만드는 제조회사, 바로 OEM, ODM에 주목해야 한다. 이게 핵심이에요. 왜 이런 역발상적인 결론을 내렸을까요? 이 과감한 베팅 뒤에는요,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세 가지의 거대한 산업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이 변화들이 투자의 핵심 이유가 되는 거죠. 첫 번째 핵심 숫자리입니다. 바로 3.6%. 이 숫자가 왜 중요하냐? 2030년까지 전 세계 의류 시장이 매년 꾸준히 이만큼씩 성장할 거라는 예측치거든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투자할 파이 자체가 계속 커지고 있다는 아주 긍정적인 신호인 셈이죠. 이 성장을 이끄는 힘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신흥시장 사람들의 지갑이 두꺼워지고 있고요. 둘째, SNS가 유행을 거의 실시간으로 퍼뜨리잖아요. 그래서 옷을 사고 버리는 주기가 엄청나게 빨라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운동복 같기도 하고 일상복 같기도 한 애슬레저 시장처럼 돈이 되는 고부가 가치 의류 시장이 폭발적으로 크고 있다는 점입니다. 시장이 그냥 커지기만 하는 게 아니고요. 옷을 만드는 생산의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고 있어요. 예전에는 무조건 인건 비싼 중국으로 갔다면 이제는 미중 갈등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를 피해서 베트남이나 멕시코로 생산기지를 옮기는 리스크 분산이 훨씬 더 중요해졌습니다. 안정적인 공급망을 가진 기업이 진짜 경쟁력 있는 기업이 된 거죠. 그렇다면 이런 변화 속에서 왜 하필 제조사가 브랜드보다 더 유망하다고 하는 걸까요? 자, 이제 리포트의 가장 핵심적인 주장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 전에 OEM, ODM이 뭔지 간단하게만 짚고 갈게요. 우리가 아는 나이키나 갭 같은 유명 브랜드의 주문을 받아서 옷을 대신 만들어주는 공장, 말 그대로 제조 전문가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쉽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두 모델의 차이는 명확해요. 브랜드사는 안 팔리면 어쩌나 하는 재고 부담, 또 변덕스러운 소비자 마음이라는 리스크를 직접 안고 가야 하죠. 그런데 제조사는요, 경기가 회복세로 돌아서면서 브랜드들이 주문을 막 쏟아내기 시작할 때 그 혜택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크게 누릴 수 있습니다. 공장 가동률이 쭉 올라가는 만큼 이익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영업 레버리지 효과 때문인데요. 리포트는 바로 지금이 그 골든타임이 시작되는 시점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의류 시장인 미국의 소매 판매가 회복세를 넘어서 이제 상승 추세로 돌아서고 있죠. 미국 소비자들이 지갑을 연다는 것, 이건 곧 나이키나 갭 같은 글로벌 브랜드들이 창고를 채우기 위해서 한국의 제조사들한테 주문을 더 많이 넣을 거라는 가장 확실한 신호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기회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진짜 승자는 과연 누가 될까요? KB증권이 콕 짚은 탑픽스 바로 확인해 보시죠. 리포트가 꼽은 유망주 4곳입니다. 최선호주, 즉 가장 좋게 보는 영업무역은 아크테릭스 같은 프리미엄 브랜드를 만들면서 아주 안정적인 수익을 내는 제조사고요. 미스터홀딩스는 중국 시장의 잠재력, FNF는 MLB 브랜드로 중국에서 대박을 터뜨린 브랜드사입니다. 마지막으로 한세실업은 갭이나 타겟 같은 미국 대중 브랜드를 주로 생산해서 미국 소비가 회복될 때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나온 이 모든 조각들을 한번 모아서 큰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이 이야기의 최종 결론은 뭘까요? 의류 산업의 회복 스토리는 사실 아주 간단한 3단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1단계, 팬데믹 때 너무 많이 쌓였던 재고가 드디어 다 팔렸고요. 2단계,
이제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기 시작하면서 수요가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3단계, 브랜드들이 텅 빈 창고를 채우기 위해서 제조사들에게 주문을 넣기 시작하는 바로 지금 우리가 이 시점에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리포트가 말하는 최종 결론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지금 회복 사이클이라는 거대한 파도의 맨 앞, 그 초입에 서 있다는 것. 그리고 이 파도의 가장 높이 올라탈 주인공은 화려한 브랜드가 아니라 바로 그 뒤에서 묵묵히 생산을 책임지는 OEM, ODM 제조사라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오늘 우리는 옷장을 채우는 아주 일상적인 소비가 어떻게 투자의 기회가 될 수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옷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그 안에 걸린 옷들에 담긴 이야기들이 어쩌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든든하게 채워줄 다음 기회가 될지도 모릅니다.